여러분, 자율주행차에 눈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기술은 정말 끝내주는데 이상하게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회사, 넥스트칩이 가진 아주 기묘한 역설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아니, 어떻게 최고의 기술력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죠? 자,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 먼저 넥스트칩이 얼마나 대단한 무기를 가졌는지부터 한번 보시죠. 넥스트칩의 상황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물이 줄줄 새는 낡은 배에다가 최첨단 로켓 엔진을 달아놓은 꼴이라고요. 엔진 성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어마어마한데 정작 배는 지금 침몰 직전인 거죠. 이 그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세요. 오늘 이야기가 훨씬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그 엄청나다는 로켓 엔진부터 한번 뜯어보죠. 도대체 넥스트칩 기술이 뭐길래 이렇게들 날린지 말이에요. 자, 첫 번째 핵심 기술은 바로 ISP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동차 카메라가 본 날것의 이미지를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아주 선명하게 요리해주는 셰프 같은 거예요. 사실상 카메라의 진짜 두뇌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AHD라는 기술인데요. 이것도 뭐냐? 차 안은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 복잡한 환경에서도 고화질 영상을 끊김없이 그리고 싸게 전달해주는 넥스트칩만의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 목숨이 달린 자동차에서 영상이 끊기면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 안정성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왔습니다. 넥스트칩의 미래이자 진짜 빼기, 바로 아파치 시리즈입니다. 이건 차원이 달라요. 그냥 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AI가 그 영상을 보고 이해하게 만드는 반도체예요. 저기 사람 있다? 아, 차선 넘어가네? 이런 걸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바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방금 보신 이 엄청난 기술들이 이제 있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있어야 하는 것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법으로 이런 첨단 카메라 달아라 하고 강제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트렌드가 아니에요. 피할 수 없는 거대한 수요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신호죠. 와, 여기까지 들으면 이 회사 주식 당장 사야겠는데 싶으시죠? 기술도 좋고 시장도 받쳐주고 완벽해 보이잖아요. 자,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 로켓 엔진을 단 배가 왜 가라앉고 있는지 그 차가운 현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자,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죠. 먼저 매출. 와, 이거 보세요. 2024년엔 거의 2배 가까이 뛰었고 그 후로도 계속 성장세예요. 이 그래프만 보면 회사가 정말 잘 나가는구나 싶죠?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이 다음 그래프가 문제입니다. 매출이 이렇게나 늘었는데 영업손실은 더 엄청납니다. 계속해서 수백억 원대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물건을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말 기괴한 상황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025년 9월 기준인데요. 쉽게 말해서 회사가 가진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빚, 부채를 다 못 갚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순자산, 즉 총자본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건 그냥 위험해요 수준이 아니라 회사 존립에 빨간불이 제대로 켜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태를 회계 용어로 자본잠식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들이 투자한 돈, 그리고 회사가 그동안 벌어들인 이익, 이 모든 걸 계속된 손실이 야금야금 다 갉아먹어서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고 빚만 남은 상태. 그게 바로 자본잠식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얼마나 빠르게 악화됐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보세요. 2022년에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화려하게 코스닥에 입성했는데 불과 3년도 안 돼서 자본잠식에 빠지고 결국 거래소로부터 이 종목 투자할 때 조심하세요 하는 투자주의 딱지까지 붙어버린 거죠.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약속과 위험, 이 두 얼굴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를 찾아봐야겠죠.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나가는 엔진이 회사의 돈을 모조리 태워버리고 있는 걸까요? 그 범인을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범인은 바로 연구개발비, 즉 R&D 비용이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2025년 기준으로 번 돈의 절반이 넘는 무려 54%를 전부 다 기술 개발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1,000원을 벌면 540원을 다시 연구실에 쏟아붓는 셈이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현재를 가라앉히고 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죠. 더 좋은 기술, 더 앞선 미래를 만들기 위해 쏟아붓는 돈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지금 회사를 침몰시키는 원인이 된 겁니다. 정말 치명적인 양날의 검이죠. 자, 이렇게 투자주의 딱지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기분 나쁘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페널티 박스에 갇히는 거예요. 첫째, 큰 손들,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은 규정 때문에 이 주식을 팔거나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둘째,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상장 폐지되는 거 아냐 하는 공포에 휩싸이죠. 마지막으로 회사가 급하게 돈을 구하려고 해도 비용이 훨씬 비싸집니다. 한마디로 악순환의 시작인 거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해지죠. 이 배, 과연 구멍을 막고 다시 떠오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보면 이 회사가 진짜로 살아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턴어라운드 체크리스트를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배가 다시 항해를 시작했는지 알려주는 신호는 바로 이 네 가지입니다. 딱 기억해두세요. 첫째, 당연히 회계감사를 무사히 통과해서 깨끗한 재무제표를 공개해야겠죠. 둘째, 창피한 투자주의 딱지를 떼어내야 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신호탄이에요.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미래라고 외치던 그 아파치 칩에서 드디어 돈이 벌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 매출이 찍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인 단기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된다면 그때는 정말 이 배가 구멍을 막았구나 하고 믿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넥스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기술은 저 멀리 미래를 향해 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과연 돈 문제, 즉 재무 상태가 그 속도를 버텨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시간과 시장만이 해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